박보린 선수 뭐지? 형이 어제 과음을 살려, 했어. 살려. 어제 과음을 해가지고. 박보린 선수. 야 이건 잘라. 바쁜 일상 속이 뭔데? 아 자기 그 앞에 인트로 있죠. 바쁘잖아. 네. 바쁜 일상 속. 네, 박보린 선수 저기 잠깐의 여유를 위한 역사 산책, 역사를 걷는 방 인사 올리겠습니다. MC 홍영입니다. 단단입니다. 네, 박경입니다. 고명입니다. 네, 고명입니다. 아 그래요? 진짜 호흡 엉망진창이다. 이게 정하고 하자고 했잖아. 이게 우리야. 야, 이게 근데 우리가 솔직히 호흡이 안 맞는 이유가 너무 오래 쉬었어. 아 맞아요. 놀기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다 우리 자랑이긴 하지만 오피나이머 잘 나갔잖아요, 조회수가. 아, 네. 근데 원래 물 들어올 때 노 져야 되거든. 맞아. 우리는 물 들어오잖아, 노를 놔. 놨어. 우리는 안 가 그냥. 그리고 떠내려가는 중이야. 지금. 아니 어디까지 가는지. 우리 지금 표류하는 우리는 중이야. 맞아, 그 물을 즐겨 그냥. 거기에 취해가지고. 많다, 이러면서 취했다, 그냥. 취했다. 네. 아, 요즘 면목 없지만 저희가 어.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돌아온 역사를 걷는 밤. 근데 저희가 한 가지 좀 홍보를 해야 될 게 네. 지금 네. 팟캐스트 구독자분들이 7,500분이 넘어요. 네네. 야, 근데 아직 유튜브 구독자는 200명이 안 되거든요. 아, 몇 프로죠? 홍보를 더 해야겠다. 이거 퍼센트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10%도 안 되는군요. 10%형 훨씬 안 되지. 이게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게 통상 사람들은 팟빵보다 유튜브를 편하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왜 팟빵이 더 편하신지 참 신기하네요. 아니 근데 이게 따지는 거 아니죠? 아니 근데 연계가 좀 안 아직. 아, 그래요? 저 아니 많이 못 알려드려서. 저희가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네, 저희 또 팟빵 들어오시는 음. 분들 저희 유튜브 채널 많이 오셔가지고 네. 저희 생김새도 한 번씩 보시고 네. 저희 약간 보이는 라디오 느낌이니까요. 아, 생김새는 별로라서 안 오시나? 자료도 보시고. 그것도 하나의 팩터긴 하지. 유튜브가 사진이랑 같이 나오니까 저희가 네. 되게 풍부하잖아요. 진짜 음성으로 풍부하죠. 듣는 거에 비해서. 특히 역곡밤은 이 유튜브로 보셔야지 맞아요. 진가가 드러납니다. 진가가. 음.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장안의 화제인 드라마가 있습니다. 뭐죠? 갑자기? 한두 개가 아니야 사실. 어. 근데 저 드라마 많아. 무빙? 드라마 많아. 무빙 재밌잖아, 그지? 어. 근데 네. 무빙 아니야. 무빙 아니야? 무빙 아니야. 화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빙이 아니라고. 무빙 아니고 사실 조금 단물 빠졌는데 네. 이 DP 시즌 2 얘기를 뒤늦게 좀 하려고 합니다. 아, 오. 사실 이미 모든 크리에이터 분들이 싹 한번 훑고 지나간 주제인데 지금 거의 관짝에 들어간 어. 콘텐츠를 저희 다시 끄집어냅니다. 음. 왜냐? 저희가 게을러서다. 아. 진작에 써야 했는데. 좀 아쉽네요. 근데 뭐 네. 그 당연히 홍영이 네. DP 뭐 이야기 요약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럼요. 그런 거를 아주 조금 하면서 네. 요것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어. 어그로 좀 끌자면은 DP가 사실은 찐 역사 드라마다. 오. 역사 드라마다? 관점이 새로운데? 진짜 찐 역사 드라마예요 이거. 음. 진짜. 이런 관점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뭐 군대 역사 이런 거 아니야. 아. 역사학을 관통하는 드라마야 이게 바로. 오. 네. 오. 이거 왜냐면은 DP2가 조금 어. 이제 욕을 먹었던 어떤 비판 지점이 맞아요. 너무 좀 판타지스럽다 음. 이런 어. 얘기인데 오히려 네. 이렇게 아니라 역사학적인 어떤 내용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음. 이거 진짜 제가 봤을 때 역사 어. 전공하시는 분들, 또 새로운 관심 있으신 관점이긴 분들 하다. 꼭 모셔야 되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럼 홍영이 지금까지 본 콘텐츠 중에서 가장 역사를 관통하는 거다. 그것까지 아닌데 아까 음. 말했죠 억울하라고. 아 얘기할 거리가 있다. 남은 단물 좀 빨아먹게. 아, 얘기할 거리가 있다. 그만큼만. 그러니까 지금쯤 네. 다 보셨을 테니까 오히려 더 재밌게 들으실 맞아, 수 있지 맞아. 않을까. 네. 무빙은 지금 보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어. 네, 저도 되게 보려고 하고 있어서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얘기 못 하는데. 정리 좋아요. 맞아요. 네, DP2로 오히려 지금쯤 약간 좀 음. 스포를 해도 그럼요. 되지 않을까요? 다 봤. 요즘 다 다 봤잖아요. 다 다쇼츠 봤어요. 다 봤어요? 그렇죠. 사람들 다 봤어. 유통기한 좀 이렇게 지났잖아요. 지금까지 안 네. 봤으면 솔직히 안 볼 거다. 아 맞아. 음. 인정. 지금 볼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지금까지 안 봤으면 네. 못 봐. 죽을 때까지 못 볼 수도 있다. 맞아. 아. 차라리 그냥 저희 거 들으시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오늘 보시고 방송은 나서. 오늘 방송은 좀 쉬어가셔도 되고. 네. 저희 아니면은 스포 뭐 나옵니다. 뭐 네. 그 유튜브 자막으로 몇 초로 넘기라고 아 좋죠. 음, 예, 예. 그거 한 표시 해주면 네. 되겠네요. 자막으로 표시해. 네, 끝나기 한 3분 전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이라도 봐주시면 감사하니까. 자 그러면 어떤 점에서 DP 시즌 2가 음. 역사 드라마냐라고 썰을 풀자면은 네. 사실 DP 시즌 2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 제일 호불호 갈리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호불호 사화 에피소드인데 네. 가장 DP답지 않다라고 아까 고명 말했지만 판타지스럽다고 말하는 에피소드가 이 사화입니다. 바로 불고기 괴담이라는 에피소드입니다. 거기 간 거죠? 그 처전방 간 어, 거. 맞아요. GP? 아 뭐였지? GP 맞습니다. 와, GP. 네. 네.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이 이야기 정말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중심 인물이 4명이 등장해요. 4명? 네. 이 4명 중에 2명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시는 이제 DP의 핵심 인물 그 3인방 중에 2명이죠. 4인방 중에 2명이죠. 네. 임지섭, 손석구랑 네. 이병 안춘. 정혜인 씨. 정혜인 씨.
사실은 이 둘이 콤비를 또 이루는 에피소드가 되게 독특했어요. 오 맞아 아, 맞아. DP 자체로 음. 보기에도 좀 특이한 에피소드. 맞아요. 혼자 좀 약간 결이 달라요. 맞아요. 네. 임지섭 소령인가요? 대위요, 대위인가요? 대위. 원래 분량이 없었단 말이죠 시즌 1 때. 맞아. 그렇죠. 되게 많이 적었어. 확 예. 늘었어. 맞아, 확 늘었어. 아, 손석구의 주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 둘이서 이제 어떤 사건을 맞이하냐면은 세 번째 인물인 나중석이라는 이제 하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GP에서. 아 맞아요. 그래서 이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서 GP를 가보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네. 거기서 뭔가 베일에 쌓여 있는 그 GP의 음산한 분위기, 아. 무언가를 감추는 것 같은 약간 어떤 추리물적인 맞아. 요소, 음. 그리고 배후에 있을 것 같은 매우 띠껍고 수상한 인물인 어. 그 잘생긴 사람입니다. 신아휘라는 병장이 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요 놈을 약간 이제 그 조사를 하면서 좀 미쳐가는 그런 어떤 광적인 분위기가 탁 살아나는 맞아요, 드라마. 맞아요. DP 그 여러 가지 시리즈 중에서도 진짜 좀 호불호가 셌던 회차였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난 으스스해서 좋았다 이런 반응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거 뭐 무슨 군대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해리포터와 아. 뭐 아즈카반의 죄수냐 이게 어. 지금 맞아요. GP를 왜 그렇게 묘사하냐. 맞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그 격렬한 토론이 오갔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제가 파악하고 싶은 중심 줄기는 뭐냐면요. 이 나중석이라는 인물의 사망 원인에 대한 세 가지의 스토리가 등장해요. 오. 감독이 세 가지를 딱 보여줍니다. 첫 그랬나요? 번, 네, 그랬어요. 오. 하나, 둘, 셋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공식적인 이제 국방부의 발표 내용이에요. 네. 이 발표 내용에 의하면은 나중석이라는 이 하사는 정말 참 군인입니다. 아. 그렇죠. 네. 야간에 철책 근무 이제 이 철책 그 선을 따라서 야간 순찰을 이제 부대원도 있고 막 해요. 야 우리 힘들지 끝나면 내가 황금마차 쏜다 하면서 와 이거 완전히 그냥 너무 멋있는 지휘관이야. 근데 그러다가 어떤 병사 하나가 탁 지뢰를 매복된 밟죠. 지뢰를 지뢰를 밟죠. 밟죠. 그러니까 아직 이게 제거가 안 된 거죠. 그죠? GP 특성상 그 밟은 병사가 신아위예요. 네. 네네. 그래서 맞아. 이거 어떡합니까 하니까 이제 그 나중석이랑 항상 노련하게 하지만 떨리지만 잘 이제 지뢰를 제거해가지고 혼내려는 순간 벙 터지면서 죽어버려요. 맞아. 맞아. 그렇게 돼 있는 게 첫 번째 기록인 거죠. 맞아요. 그렇죠.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순직이고 부대원은 살리다가 죽은 거니까 참 되게 그 군인 어떤 이상적인 죽음이죠. 모범적인 약간 그런 어떤 사례가 될 수 있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남는 유족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납득이 안 간다. 이거 맞냐? 그래서 이제 임지섭이랑 그 저기 안준호가 조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스토리가 뭐냐면은 임지섭이랑 나중석이 원래 친했죠. 각별한 네. 사이로 나와요. 네, 맞아요. 전화도 하고 이런 사례 나오잖아요. 매우 의심이 있어요. 음. 근데 신하이라는 애가 딱 보니까 뭔가 꺼드럭거리는 게 맞아. 이상해. 그리고 밝혀진 조사를 보니까 부대원을 이끌고 철책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장소엔 둘만 있었어. 그 둘이 나중석이랑 신하이예요. 그리고 심지어 신하이가 원래 하극상을 했었다라는 걸 카더라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임지섭이 그때부터 완전히 모든 편견에 걸 쌓여가지고. 맞춰가는 그렇지. 겁니다. 맞아, 의심이 맞아. 되는 거죠. 네가 임마 이렇게 해가지고 했잖아 해서 가설 딱 세워요. 이게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뭐냐면은 이제 철책에서 나중석이랑 신하이가 만나는데 신하이가 완전히 싸가지가 없어요. 하극상을 하는 거죠. 껄렁껄렁하면서 막 툭툭 치고 막 그래요. 음. 거기서 나중석이 이제 밀려가지고 지뢰를 밟아서 죽는 스토리. 네. 그러니까 하극상에 의한 어떤 간접사례죠. 네, 이게 두 번째 가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이제 짜가지고 손석구가 밀어붙이니까 당연히 신하이는 이제 부인하겠죠. 그러면서 막 폭행까지 해요. 맞아. 네, 그러면서 아주 막 불까지 나고 진짜 완전 대소동이 펼쳐지는데 여기서 모든 소동이 이제 끝날 즈음에 GP장 거기는 이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총 책임자죠. 네. 네. 와서 이제 양심 고백을 한답시고 얘기를 하는 게 세 번째 가설입니다. 네. 이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 사실 진상은 신하이가 아니라 나중석이었던 거죠. 네네네. 네, 완전히 막 근무 중에 술에 취해 있고 맞아. 병사한테 막 쌍욕하고 막 두드려 패고 막 진짜 이런 나쁜 정말 지휘관이었고 사망이래도 신하이를 불러서 괴롭히다가 네. 엄청 막 패드립도 막 해요. 막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맞아요. 상스러운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신하이를 괴롭히다가 지가 이제 지뢰 받고 폭사해버리는 네. 세 번째 가설이 등장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면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연출의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이중 반전이 있단 말이죠. 네. 첫 번째는 공식적인 발표가 거짓이었다. 오 약간 이거 뭐 신하이 이 나쁜 놈이네. 이게 1차 반전인데 요거는 예측하기 쉽잖아요. 네. 근데 감독은 이제 한 번 더 반전을 준 맞아요. 거죠. 그게 이제 사실 진상은 나중석이다. 아. 근데 사실은 이조차도 진짜인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냥 지피장이 나와서 양심 고백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뭐 드라마 너무 깊게 볼 필요 없겠지만
실제라면은 양심 고백 무조건 또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 베일에 가려져 있다라는 열린 결말을 저는 받고 감독의 의도는 약간 세 번째 무게를 실었을 것 같지만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 이런 일이 되게 비일비재하잖아요. 맞아요, 사회에서. 맞아요. 역사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네, 음. 여기서 이제 역사 이야기를 어떻게 또 끄집어내냐. 이제 항상 우리가 뭐 역사 개론이다. 뭐 역사 첫 시간 하면은 저 와리스 히스토리. 맞아요. 네, 항상 하거든요. 역사가 맞아요. 무엇인가? 그막 하는 게 뭐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고 뭐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고 그러므로 역사를 뭐 과거 현재 끊임없는 대화라고 막 이제 나오잖아요. 악몽처럼 떠올랐어. 네, 역사는 과거와 그래. 현재는 대화. 그 시절이 이해 양복. 측정이 외우고. 맞아. 보통 거기서 네. 역사책 덮거든요. 아, 그렇지. 너무 진부하단 말이야. 바로 이제 술 먹으러 가는 거죠. 나는 이제 그냥. 아니 단단도 역사 전공이었잖아요. 맞아요. 저도 역사 전공했죠. 거기서 정확하게 그 덮고서. 맞아요. 하자. 덮고 이제 그때부터 저는 좀 멀어지. 아, 사실은 근데 저는 그 진부할 수 있는 얘기가 역사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다라고 봅니다. 정말로 이게 역사라는 것을 대할 때 중요한 자세인데 사실로서의 그러니까 사실 그 자체 역사는 엄밀히 말하면 되게 파편적이고 이미 지나가 버리고 없어요 진짜로. 그거 자체는 우리가 봤다고 한들 그 본 것을 누구한테 들려줄 때는 또다시 기록이 된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로서의 역사는 존재할 수 있지만 닫기가 어려운 지점이에요. 남겨진 건 기록인데 우리는 이 기록에서의 역사를 사실로서의 역사와 혼동한단 말입니다. 어. 대표적인 게 우리가 배울 때 교과서에 써 있다. 아 그렇지. 그건 거의 이제 맹신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역사 그 국정교과서 나올 때 되게 우려했던 부분이 교과서라는 것도 하나의 기록물인데 어떻게 이걸 국가가 단인할 수 있는가라는 지점에 봉착하게 된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 DPS의 세 가지 스토리 모두 기록으로서의 역사인 거예요. 이것에 대한 진위 여부를 밝히는 거가 그 다음 문제겠죠. 근데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야 나중석이 나쁜 새끼였네 이렇게 엔딩이 난단 말이죠. 맞아. 그 지점에서 이제 우리는 얼마나 또 쉽게 속을 수 있는가.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일상에서도 특히 우리 현대 사회에서 이제 언론에 종사하는 우리 박형도 계시지만은 이른바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고민해볼 지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제가 이것 때문에 전공책을 내가 오랜만에 읽었어. 어머. 그 역사 교육학 책을. 와. 야 이거 옛날 공부하던 때 떠오르더라고. 네. 책 깨끗했죠? 보니까 펼쳐보니 어때요? 깨끗하죠? 지금 하도 돼. 거기 교보에다 꽂아놔도 몰라. 진짜 몰라. 그 이제 제가 많이 그 봤던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역사학을 전공하는 이제 학자들 중에서 본질적으로 역사 서술과 창작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창작 수준이다. 그렇죠. 그 완전히 그냥 크리에이트가 된 거다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것을 그대로 기술한다는 것은 환상이고 허구다. 그럼 우리가 사실로서의 역사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유명한 근대 역사학자가 누구냐면 랑케예요. 그 랑케사학이라는 말도 있고요. 랑케 독일 사람이거든요. 사실 이 사람이 그럼 사실로서의 역사를 하면서 제일 집중해 보면 행정 공문서예요. 난 공문서에 있는 공적인 기록만 내가 조사한다. 라고 했는데 그 랑케조차도 후대 사가들에 의한 비판을 많이 받아요. 왜곡된 수치도 있고 왜곡된 자료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기록으로 역사 남기는 순간 굴절과 왜곡은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인용 문구를 조금 더 얘기하자면은 이 역사 소설과 창작 사이에 그나마 차이가 있다면은 다만 과거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과 이건 역사겠죠. 창작한 허구를 이야기하는 것 정도의 차이다. 거의 되게 과감한 얘기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역사가와 소설가의 작업의 차이는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다. 완전한 거의 이 사람 혹시 좀 문학계에서 넘어오신 분 아닌가요? 역사학계를 너무 잘 부정하는 것 같은데. 이분 성함이 헤이든 화이트 교수님이래요. 화이트 교수님? 레디컬하군요. 화이트랑 레디컬은 무슨 상관이야? 레드도 아닌데. 즉 역사는 사건들의 혼돈에 서사적 질서를 부여하여 이루어진 허구인 셈이다. 띵 울립니다. 역사는 그러면 허구야. 네. 조선왕조 실록 이런 거 네. 되게 기록물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는 되게 기록이고 네. 이 말을 적지 마라 하는 말까지 적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는 되게 사실로서 역사라고 볼 수 없어요. 사실 이런 당연히 궁금증이 저는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모든 것을 안 믿을 거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이거는 허무주의로 갈 수 있거든요. 반지성주의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이 기록물은 기록에서 역사지만 그 기록을 작성하기 위한 엄격한 시스템과 나름의 절차는 있기 때문에 설령 이것이 허구일지라도 그것은 사실에 최대한 근접하려 했던 노력이 있는 허구죠. 하지만 이것과 질적으로 다른 게 아까 말했던 썰 같은 거 카더라. 그치. 야 나중석이 나쁜 새끼라더라. 이런 거하고는 질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가짜뉴스 같은 것들 도저히 근원도 출처날 수 없는 그런 남발되는 정보들과도 질적으로 너무나 다른 것. 역시 좋은 질문입니다. 아. 예. 저는 근데 이 얘기 들으면서 네. 뭐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그 우리가 삼국지 얘기를 봐도 네. 삼국 유사가 있고 뭐 사기가 있고 뭐 또 삼국지 얘기를 다루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삼국지 연희, 연희 뭐 이런 것도 있고 연희. 네. 그래서 어떤 하나를 어떤 하나의 역사 사실을 달러도 네. 이제 거기에 전달되는 어떤 이야기나 이런 게 되게 첨언되면서 퍼지는 게 많아지는 걸 보면서 네. 아 이게 진짜 허무주의로 갈 수도 있겠다. 음. 진짜 뭐가 확실한 팩트인지는 그냥 지나간 일은 영원히 모르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되게 레디컬하다 이런 말이 나온 게 음. 이해가 됐어요. 아 그러면은 진짜 내가 배운 역사가 무엇일까? 어. 저는 이제 전공자는 아님으로써 네. 내가 7차 교육 과정에서 배웠던 역사와 같은 세대네. 다른 교육 과정에서 다운 네. 역사가 다른 건가? 실제로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 달라지기도 네. 개정이 되기도 하니까. 맞아 개정이 되잖아. 역사뿐만 아니라 과학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네. 세대에 있는 사람들의 역사와 전 세대에 배운 뭐 앞 세대 배운 사람 역사는 다르게 또 생각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되니까 갑자기 좀 띵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것도 되게 정말 좋은 말씀 같은 게 역사과의 어떤 교육과정도 한때는 이 민족에 대한 개념도 그렇지. 우리는 민족성을 강조하는 교육과정도 있었지만 지금은 민족의 이름한테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교육과정으로 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세대 간에도 진짜 같은 걸 배웠지만 다르게 이제 소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도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은 바뀌니까. 네. 전 DP 보면서 네. 사람들이 이 역사라는 거를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임지섭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 생각과 실제 기록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의문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네. 결국 자기가 믿는 거를 역사화하기 위해서 되게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맞아요. 조사를 하잖아요. 역사라는 게 기록물로서도 있고 뭐 사실도 있지만 결국에 지금 사람들이 계속 그 역사를 찾아서 끄집어내고 다시 해석하려고 하고 다시 뭐 개정하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엔 이게 필요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실은 진짜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끊임없이 혼용된다. 맞아. 그래서 대화라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그 역사는 사실은. 네. 과거와 현재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네. 정의를 하잖아요. 어떤 학자들은. 그랬을 때 이런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역사를 기록하는 이유가 네. 이제 기록하고 그때 그걸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미래에도 맞아. 남기기 위한 거니까 네. 그래서 뭔가 주관이 들어가는 수도 있겠다. 음. 미래에 전달했을 때 이렇게 남았으면 좋겠어서. 네. 그래서 사실 대화라는 게 다 이제 팩트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좀 MSG 그럴 수는 치고 없죠. 좀 네. 약간 뭐 숨기고 싶은 것도 숨기고 이런 이게 딱 그 말하는 대화라는 그거를 생각하면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그 살이 붙는 과정을 가장 최근에 잘 보여준 컨텐츠가 나는 솔로. 이거야말로 저는 또 한 번 겹치면서 이게 바로 역사가 왜곡되는 과정이에요. 이거야말로 인간들이다. 네. 하지도 않은 행위를 만들고 이게 사실화가 되어가는. 맞아. 정말로. 참이 근데 그걸 사람들이 되게 보면서 되게 재밌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면서 혀를 차기도 하지만 너무 흥미롭게 보는 것 그렇죠. 자체가 어쨌든 인간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고 이야기에 살을 붙이고 싶어하고 더 네. 재밌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하는 그 네. 본능이 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사실 우리 아이도 그게 많이 내재가 되어 있죠. 네. 아, 저는 그분들과 이제 그 보는 이제 시청자들하고는 종이 한 장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냥 그 상황에 처했을 네. 때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사실 저도 여기서 막 역사가 허구레하지만 당장 밖에 나가서 뒤풀이 할 때 진짜야? 이렇던데? 같으네. 오늘 안 나온 또 나나랑 서양에다 내 진짜 그래서 안 나온 거야? 우리가 이상한 데 얘기가 안 되고 그런 거야. 이 모임이 그럼 또 와해가 되는 거지. 맞아. 예. 맞아. 예전에 역사를 배울 때는 네. 역사가 되게 고정되어 있는 어떤 절대 변하지 않는 어떤 가치, 진리 이런 것 같았거든요. 그렇죠. 이 역사책이라는 건 이미 쓰여졌고 사람들 사이에 인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거라 생각했어. 네. 근데 지금은 그 역사도 되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어떨 진짜 때는. 생명력이 있죠. 네. 진짜 그
요즘 요즘 많이 그 대두되는 어떤 개념 중 하나인데 영원한 건 없다. 진짜. 그러니까 지드래곤이 말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거기서부터 시작됐어. 그죠, 맞죠, 맞죠. 근데 예. 진짜 요즘 되게 많은 사실들이 바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 100년 사이에 많은 게 바뀌었고 뭐 그건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에서 뭐 네. 과학도 그렇고 사실 뭐 아인슈타인도 우리 그때 오펜하이머 얘기했을 때 하지만 뭐 양자역학 끝까지 인정 안 했잖아요. 맞아. 근데 지금 이제 양자 컴퓨터가 막 나오고 이런 거니까 모든 학문에서 이제 뭔가 계속 변화가 계속 오고 있고 그런 시대에 내가 태어나서 힘들다. 좀 정해졌을 때 했으면은 나았을 텐데. 우리는 뭔가 정해졌길 바라는데 네. 실제로 그렇지는 않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바뀌는 거 같아. 변하고. 맞아요. 새로운 걸 계속 받아들여야 되고. 에피소드 이름이 네. 그 불고기 괴담이잖아요. 맞아요. 그 내용도 한번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불고기 괴담이 사실은 좀 약간 잔인한 얘기잖아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지피가 있는 최전방 쪽에 이제 뭐 땅굴이 이제 있어가지고 맞아. 기습 작전을 해가지고 이제 뭐 북한군이 우리한테 또는 우리 국군이 또 북한군한테. 근데 이 사실 불고기 괴담의 내용도 이 드라마에 2번 나오거든요. 맞아요. 이게 달라요. 맞아. 네. 다른 버전을 두는 달라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해와 피해가 달라지죠. 맞아. 해외는 똑같아요. 화염 방사기로 이제 했는데 뭐 천장에 시신이 넓어있고 그게 불고기 괴담이야 이런 건데 이제 인물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어떤 이야기에서는 이제 북한군이 내려와서 이제 우리 국군에게 피해 준 거, 또는 이제 다른 이야기에서 우리 국군이 건너가서 이제 화염 방사기로 했다. 두 가지가 나오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고기 괴담이라고 하는 소스 안에서 또 다시 이야기가 바뀌는 겁니다. 맞아요. 기록이 바뀌는 거예요.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맞아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 에피소드 이름 자체도 그 내용을 담기 위한 어떤 그런 메타포였던 거네요. 네, 맞아요. 저는 이 감독께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역사 노린 거예요. 감독이 노렸어. 맞죠, 감독님? 지금 사실로서의 역사하고 기록에서 맞죠 지금? 네. 근데 그래서 네. 마지막에 그 약간 그 임지섭 그 대위도 네. 그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기록된 역사를 인정하는 걸로 맞아요. 덮잖아요. 덮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도 뭐 절대적인 진리를 찾으려고 들어갔으나 결국 그 사람도 주관으로서 나온 거니까. 그거 너무 슬펐어요. 네, 그게 제 생각에는 아마 진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또 뭐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되게 저는 이 몇 번을 봤는데도 볼 때마다 재밌더라고요. 그 아까 메타포처럼 얘기했었는데 첫 장면에서도 원래 이제 임지섭이 자다가 전화를 받아요. 맞아요. 나중석의 전화를. 근데 그 초반부 시퀀스에는 나중석이 여리게 형 맞잖아, 맞지? 막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으로 나와 유약하게. 맞아. 엄청 불쌍하게 나와요. 근데 그 세 번째 양심 고백할 때 나중석이 이미 전화가 또 욕을 해요. 막 애들이 막 이렇게 막 엄청 거짓말 한단 말이죠. 다른 거죠 역시. 그러니까. 기억조차도 사실 우리는 얼마나 더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임지섭이 기억하기에는 내 동생 고생하겠는데 제3자 봤을 때는 술에 취한 폭군. 그렇지.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진짜 이게 영원한 건 없다. 진짜 없어요. 고명은 요즘 약간 영원한 영원한 것이 없다. 영원한 것이 없다. 또 막 이러면 이제 우리 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에이 야 그럼 얘는 무슨 역사를 다루는데 그럼 역사 뭐 믿지 말라는 거냐? 야 그럼 역사를 그 아예 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오늘 역합반 마지막 회 얘기하자. 역사 필요 없다. 피날레. 이렇게 아니고. 안녕을 구하는 거였구나. 몰랐어. 저희 늘 말하죠.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된다. 노를 놓으면 안 돼. 그래서 또 제가 가져왔어요. 뭘 뭘 가져왔죠? 가져왔죠? 우리 또 전공하시는 박사님들이 다 이런 마음을 헤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 어떤 니힐리즘으로 가지 마라. 반지성주의로 가지 말라는 차원에서 그래도 역사학이 필요하다. 그렇지. 그건 좀 듣고 싶다. 우리가 필요한 자세는 뭐냐면 요즘 너무 홍영 밥그릇 챙기려고 지금 이거 나는 이거 뭔 상관이 있어 내가. 나는 이게 바로 관점의 차이로서 홍영의 진심이 바뀌는. 나는 저출산이 문제지. 이게 문제인 건 아니야.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인 건 아니야. 네. 자 이제 같은 그 책에서 인용한 문구입니다. 네. 즉 역사가들이 주관성을 인정함으로써 독자들이 역사 서술을 주체적으로 읽는데 몰입하게 돕는 것이 중요하다. 책의 의미는 독자가 여기서 책을 이제 기록어사 역사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독자가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비판적 역사 읽기는 텍스트의 수용으로서 읽기가 아니라 주체적인 독자의 창조적 해석과 자율성을 중시한다. 즉 비판적 역사 읽기를 해야지 역사를 아예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근데 안 할 거죠 우리는.
우리는 여권법 통해서 비판적 역사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막 따져보고. 그 약간 요즘 그런 그 되게 그런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뭐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해가지고 네네. 내가 읽을 때 어떻게 읽게 되냐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 어떤 정보를 선택하고 어떤 정보를 버리고 이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니까 네. 제가 보니까 그럼 이거는 너가 알아서 해 이거네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자율성과 주체성을 길러서 비판적으로 봐야 하는데 문제는 이게 말은 쉽고 원론적이에요. 근데 이 정보의 홍수에서 그러니까 비판적인 어떤 태도를 늘 견지한다는 거는 되게 힘들 수가 있고 지금 우리는 실제로 그 힘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나는 솔로 출연자들만 봐도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왜곡된 정보를 잘 맞아요. 나가지 못하고 뭐가 거르지도 진실이냐 못하고. 찾으면서.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떤 심리 들냐면 그냥 귀찮으니까 믿을래. 수동돼요. 어, 그냥 네. 걸리고 아, 있는 거죠 네. 그냥. 네. 진짜 이게 그 선을 지키는 게 참 어렵네요. 어려워요. 그러네요. 너무 진짜 비판적으로 어려워. 하면 또 너무 또 모든 걸 거부하게 될 수도 있고 너무 또 수용해 버리면은 그냥 아무런 그런 필터링 없이 다 받아들이게 돼서 네. 계속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맞아요. 그 창조적 주관적 해석이라는 게 날 네. 때부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뭐 이동진이 어떻게 저거 해석하지? 그거 보면서 따라하기도 하고 맞아, 그런 맞아.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어쩔 수 없이 또 남의 영향을 받는 게 정말 좋은 컨텐츠가 저는 많다고 봐요. 좋은 컨텐츠 재밌다기보다는 재미도 있어야 되지만 사람들 너무 자극시키지 않는 그러면서도 좀 내실 있는 내용이 있는 약간 좀 우리 같은. 저는 근데 진짜 진짜 약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 요즘 제가 뭐 콘텐츠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탕후루 같은 콘텐츠만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탕후루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뭐예요? 먹태? 약과? 아니 뭐 그냥 우리 그냥 순수 과일도 좋아하고 그래야지. 자극적이고. 그냥 한 쇼츠 10개 중에 다 탕후루야. 근데 그게 먹히니까 다음에서 탕후루를 하는 그치. 거거든요. 그냥 탕후루 하나에 그냥 메타보고 네네. 그냥 뭐 어떤 주제든지 다 탕후루화 돼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든 달고 막 맛있고 이런 것만 하고 어떤 그런 사실을 얘기하거나 그런 좀 그 본질을 얘기하는 거는 좀 뭐 재미없어 이렇게 넘기는 게 있는데 네. 약간 좀 그런 것도 좀 이게 좀 늘어나고 맞아요. 볼륨이 있어야지 이런 사람도 감초가 되지 않을까. 꼰대 같은 말이지만 저는 지금 너무 콘텐츠가 많다 보니까 네. 경쟁이 심해지니까 자꾸 탕후루만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 네네. 근데 우리 예전에 유튜브 없을 때는 방송사에서 자기는 어쨌든 선을 지켰잖아요. 맞아. 그런 게 너무 없어진 게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진짜 이 정보의 공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사회적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 이게 또 자본이랑 결합되면서 정말 넘쳐나는 거짓 속에서 이 넘쳐나는 불법 괴담 속에서 정도의 역사를 찾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일단 여껏밤은 탕후루는 아니니까. 저는 그래서 약간 어떤 여껏밤은 탕후루는 아니고. 저희 먹태 먹밥밥 흰밥. 저희는 흰밥. 조회수가 좀 덜 나올지언정 너무 자극적인 걸로 가지 않고 그럼요. 슴슴하게 하겠습니다. 슴슴하게 잘 팔리는 탕후루보다 안 팔리는 네. 먹태가 되겠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기에는 저번에 오펜하이머 개봉했을 때 오펜하이머 지금 빨리 해야 된다고. 되게 탕후루 같은 반응 원했던 사람은 흥분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가끔 하나 정도 필요할 것 같아. 가끔 약하더라. 저희가 오펜하이머가 그 5,000뷰가 넘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2편은 진짜 그걸 만명 중에 한 명 보신 거예요, 진짜. 네. 저 1000명 중에 한 명 본 거 맞아요. 같아요. 그때 너무 기뻐했던 홍영의 모습 내가 봤는데 방금 뭐 탕후루 같은 건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게요. 예. 너무 부안해동에서 우리 너무 유명해지면 안 돼. 사실 오늘도 DP가 약간 좀 지나가서? 빨리 꽂은 거긴 아. 한데 DP한테 이게 아쉽습니다. 근데 또 이제 뭐 너무 또 슴슴하게 우리만 하는 건 정도 지키는 건 진짜 귀 닫고 우리만 하는 거니까 네. 약간 열어서 진짜 주변 상황도 보면서 영어도 하고 그죠? 네. 최대한 저희는 거짓을 최대한 빼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질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네. 조상주 실록이랑 가짜뉴스의 차이처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딱 봐도 이제 선생님이 이제 끝날 시간 못 어, 맞추고 네. 더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저희 이제 마무리 되지 시간이 벌써.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불고기담에 휘둘리지 마시고 네. 또 소신 있는 여러분의 일상을 응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좀 자주 올라오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좀 영상 요즘 좀 뜸했죠 저희가. 여껏밤 좀 자주 좀. 나만 하니? 죄송합니다. 나만 하냐고. 머리 박겠습니다. 그 얘기를 왜 꺼냈어? 아유 머리 박으려고 한번 멤버가 6명이야. 사과드리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역사를
죄송해요. 당신과 함께. 저 얼마나 하긴 해봐요. 오랜만에 여기부터 여기부터. 어. 볼까요? 오늘도 당신과 함께 역사를 걸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